늦으면 늦을수록 피 보는 거는 정부만 믿고 또는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서 그냥 열심히 살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뒤통수 맞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천고 노선생입니다. 요즘에 대출이 난립니다. 기존의 주담대 대출, 분양권의 집단 대출, 여기에 대한 규제는 뭐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설마 했던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이 정부에서 막고 있습니다. 농협을 필두로 우리은행, SC제일은행 같은 시중은행에서도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막거나 또는 중단을 하는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청원에 전세자금 대출은 막지 말아주세요, 무주택자들의 전세자금 대출을 다시 풀어달라, 이러한 아비규환의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수요자들이 이용한다는 그 전세, 그리고 대부분 이 무주택자, 중산층, 서민들이 이용하는 이 전세자금 대출까지도 정부에서 막았느냐, 그 원인, 이거를 좀 파악을 하고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실수요자들, 그리고 무주택자들 또는 뭐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어떤 포지셔닝을 취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저의 의견을 이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부의 의도가 뭐냐,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답을 내고 우리가 그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또 시험을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번 정부에서 설마 안 건들 것 같았던 이 전세자금 대출을 건드렸어요. 이게 왜 그럴까? 왜냐면 표면적으로는 가계부채가 너무 급격하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부실하다, 너무 많이 오른다,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는 전세자금 대출까지도 건든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죠. 왜냐? 정부에서는 다 막았잖아. 그런데도 대출이 늘어나고 가계부채 대출이 최고를 지금 찍고 있잖아요. 이거 뭔가요? 그 중에 대부분은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 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 금액의 80%까지도 지금 허용을 하고 있었어, 그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수준이 빌라로 시작해야 되는 신혼부부가 1억이 있어. 그럼 당연히 빌라죠, 거의. 근데 대출이 4억이 되는 거야, 전세자금 대출이. 그래서 5억짜리 아파트에 있는 전세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빌라는 별로 쳐다도 보지도 않고 다들 아파트로만 가는 거야.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안 막아가지고는 이 가계부채 대출을 막을 수가 없다, 이러한 판단을 한 거로 표면적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자고. 실질적인 속내는 뭐냐?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집값 오르는 거를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도 막았다, 이게 아마 팩트일 겁니다. 자, 왜 전세자금 대출을 막아야지만 집값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떻게 보면 전세 선택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는 거랑 집값이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전세 쪽으로 몰리나 월세로 몰리나 결국은 이게 매매가를 올리는 효과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전세가가 많이 오르면 이 전세가가 매매가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전세를 살 바에 조금만 보태면 매매를 선택하는 게 경제적으로 낫다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2년마다 계속 세입자 신세를 산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최대 임대차 3법이 통과됐지만 4년입니다, 최대. 근데 그것도 집주인이 들어온 다음에 2년 만에 나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전세값도 계속 오르잖아요. 이러한 상태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계속 풀어놨다가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많이 올라서 결국은 매가 상승에 또 큰 불을 지필 수 있는 게 전세가 상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트리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이 유동성을 빼서 아파트로 갈 자금이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심지어 도시형 생활주택까지도 가라는 그 시그널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실수요라고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비규제 지역이나 또는 조정지역에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갭 투자를 하기도 좀 애매해. 뭐냐? 집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2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는 4억 살면서 전세자금 대출은 3억을 받는 거야. 5천만 원으로 주식 투자하고. 이렇게 투자 쪽으로 돈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실제로 저도 상담으로 오면 당장 내가 집이 없더라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를 하시라, 또는 내 집 마련을 당장 할 수 없지만 비규제 지역이나 지방에라도 전세를 껴서라도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하나 만들어라, 이게 제 사실은 일종의 팁이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 같은 유동성장에서 집값이 계속 오르는 시장에서 내 자산도 이런 유동성 인플레이션에서 물가 상승률 이상은 오르는 거를 누릴 수 있지 않느냐. 이게 현실인데 어떡해. 그렇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정부에서는 막으려고 이 전세자금 대출을 아예 꽁꽁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집값이 잡히느냐? 사실 집값 잡는 효과가 있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전세가 이렇게 계속 오르고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아파트에 갭 투자가 들어온 거는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하방을 막는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집값 상승에. 정말 2, 3년 빠른 시간 안에 꾸준한 공급이 있지 않으면, 선택지가 많지 않으면 다시 이 전세가는 오를 수밖에 없고, 이 오르는 전세가로 매매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전세 대출 막으면 잠시 전세가 오르는 거 조금 주춤하고, 매매가 오르는 것도 좀 주춤할 수는 있겠죠. 월세로 많이 돌아갈 거니까. 근데 이게 언제까지 유지가 될까? 집이 없는데 전세 대출 안 나와도 5억에 대출을 안 껴도 이 전세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지금 줄을 서 있어요. 왜냐? 결혼 안 하니까. 신혼부부들, 지방에서 또는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사람들, 아기가 태어나서 학교가 있는 아파트촌에 가고 싶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매년 20만 세대 이상 30만 세대까지도 매년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한 수요가 계속 나오는데 언제까지 전세자금 대출 막았다고 이게 해결이 되느냐? 속도는 줄일 수 있지만 집값 상승, 전세가 상승, 이거는 필연적으로 다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은 전세가와 함께 결국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내가 좀 더 눈을 낮춰서 서울이 아니라도 뭐 경기도 인근이라도, 경기도 인근에서도 내가 큰 평수가 아닌 그냥 내가 정말 방 3개짜리, 방 2개짜리라도 우리 가족들이 내 집에 살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좀 낮춰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실제 지금 대출이 될 때 조금이라도 빨리 대출이 받는 게 맞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지금 규제를 예고를 했고, 이번에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감사해서 청문회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가계부채 대출을 막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도 앞으로도 막을 것이냐? 막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안 입게 거기는 풀어준다고 했는데, 결국은 누가 실수요자고 누가 투기꾼인지 어느 순간 분간 없이 다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출이 나올 때, 소득이 잡혀 있을 때 최대한 레버리지를 활용하셔서 전세도 미리 받아 놓으시고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왜 가을에 집을 사야 되는지 대출과 함께 제가 이렇게 풀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영상 보시고, 아직도 투기꾼들이 잡혀서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그 환상을 가지고 있는 지인들에게 꼭, 특히 하우스 팬들에게 이 영상 알려주셔야 돼요. 근데 이 영상 올려줘도 아마 욕 들어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들은 이제 신념이 됐기 때문에 그지만 안타깝다.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 많습니다. 내 집 마련과 투자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는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